시끄러워! 바보들아! 분노는 절대 부정적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이 가시소년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뒤틀린 감정들, 이것들이 합쳐지면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분노 어른자 강의 들어갑니다. 예, 오늘 분노 어른자 강의 들어갑니다. 여지껏 살면서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바랬고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감정이라는 거, 이 감정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의 감이 있어요. 요거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 감정 안에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감정하면 떠오르는 이런 단어들 있죠. 어떤 단어요? 기쁘다. 또 화난다. 또 두렵다. 그리고요, 재미있다. 또 뭐 걱정된다. 즐겁다. 감격한다. 감격하다. 뭐 이런 거. 또 슬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오감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 요 감정들은 쾌감정이라 그래요. 좋은. 그리고 여기 슬픔, 화난다, 두려움, 걱정된다, 요거는 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쾌감정이라고 나눌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감정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인 요 묶음,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서라고 그래요. 이 정서는 어떠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얼굴빛이 늘 어두워. 그러면 어두운 정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애는 되게 밝은 정서가 있고 어떤 애를 만나면 통통 튀는 정서. 긍정 뭐 이렇게. 그래서 모여 감정들이 모여 된 게 바로 뭐라고요? 정서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안 하지 않은 감정으로 나오거든요. 불안. 이 불안 감정으로 나온 여러분을 키워가면서 누군가와 관계 맺음하면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쌓였던 이 감정들이 이 정서 단위를 만든단 말이에요. 요 정서 단위를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좋은가 나쁜가, 요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책 보세요. 이 책은 제목 가시소년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시예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의 뒷모습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되게 많이 가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느껴져요? 여기 엄마 아빠가 있고요. 이 엄마 아빠가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두 분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 아이에게 전달되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섭취합니다. 섭취했을 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었던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잡히냐? 상이 잡혀요. 이 상이 잡힐 때 부모를 상으로 내가 안으면 이 부모가 저렇게 싸우는 모습 속에서 부모는 나를 바라보지 않네. 내 감정을 어떻다고요? 만져주지 않네. 이렇게 되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표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안중에도 없어. 우리 부모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네. 이렇게 되면 자기 표상 무너지는 거. 내 표상 무너지면 결국 이 아이는 자기의 표상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상대라고 그러죠. 대상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대상의 표상은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표상 무너지고 대상 표상 무너진 가정에서조차 이렇게 아이가 자기의 존재감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이 아이 어떻다고요? 당연히 일단 가정 1차,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요. 사회 속에서 어떻다고요? 선생님한테
근데 거기서 선생님은 이 아이를 어떻다고요? 너 말이야 하고 지금 그림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표정 자체가. 그리고 이 선생님 뒤에 붙은 이 아이들은 뭐예요? 결국 사회 속에서는 두 부분에 사회의 대상 교사 그리고 사회의 대상 또래 요렇게 보는 거죠. 아이가 갖게 되는 이 엄청난 나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거는 이 아이의 가슴에 뭐를 갖게 될까요? 예, 분노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노라는 감정이 이 가시소년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떠오는 감정 쪽에 분노라는 감정은 그렇게 건강한 감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데요. 분노는 절대 부정적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요, 어떤 감정이냐면 되게 의식적이면서 조절이 가능한 감정이고요.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면서 자신의 정당성이 훼손되거나 배신, 예를 들어 거부, 이럴 때 당연히 올라오는 반응적 정서예요. 건강한 감정인데 문제는 뭐냐? 이 건강한 분노라는 감정을 발휘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현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억압하거나 또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금 나 화가 나네? 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의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의식에서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알식자잖아요. 안다는 뜻이 알아요. 그러니 아는 감정이니까 여러분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분명히 화난 것 같아. 애는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화 안 났어. 말은 화 안 났고 이 분노를 싹 누르면서 억압하면서 얘기는 하는데 뭐라고요? 온몸으로 뿜뿜뿜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노는 왜 하느냐? 바로 분노의 목적은 여러분 정상 감정인데 기본적 욕구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기본적 욕구가 존중받기를 원해서 하는 이 감정,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기본 욕구가 뭘까요? 기본 욕구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게 되는 욕구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옴과 동시에 아까 불안을 갖고 태어나듯이 이 뭐라고요? 분노는 이 기본 욕구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 욕구, 생존, 안전, 소속, 인정 욕구, 요 욕구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감정을 얘기해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중에 너무 많이 억울하면 분노로. 예, 기본 욕구 중에서 내가 되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다고요? 막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기본 욕구가 훼손되면 분노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 부분에 격분이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데 기본 욕구가 결핍된다. 이 분노가 나올 때 이 분노조차도 어떻다고요?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기본 욕구에서 엄청나게 눌리면 격분으로 이게 커져요. 격분이라는 건 무의식적입니다. 격분은 분노가 의식적인 거에 반한 무의식적이면서 본능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충동적이고 파괴적이겠죠. 내 외부 공격 시에 대안이 없다라고 느끼는 절망감이 올라오면 그때 격분으로 발휘를 합니다. 분노는 당연한 감정이고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분노 감정이 제대로 적절히 다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 격분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관계 맺기에 실패를 하면 격분으로 가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맺기에 실패한 아이들이 결국 격분으로 자기
뭐를요? 안의 감정을 쏟아내죠. 그 그림이 바로 뭐라고요? 이거예요. 시끄러워 이 바보들아. 이 아이 입 안에서 나오는 저 어마어마한 이 표창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모두가 놀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의식적으로 분노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나 알아줘. 엄마 나 여기 있어. 친구들아 난 너희들하고 놀고 싶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분노가 있었고 이 아이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아이를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결국 분노를 적절히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줬어야 되고 분노가 나왔을 때 그 기본 욕구로 SOS를 치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받아줬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서글픈 아이. 이 서글픔에 결국 뭐가 얹어지면 안에서 찌들은 감정, 그리고 왜곡된 감정,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받아주니 난 어떡하지? 나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 이 세상에 잘못 왔나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뒤틀린 감정들. 이것들이 합쳐지면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뒤틀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공격성 장애와 반사회성 장애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1차로 방어를 아이들은 합니다. 그럼 교수님 1차 방어가 뭐예요? 불안한 우리는 안으로 가져가기 위해 뭐를요? 나를 철저히 방어합니다. 오케이? 자, 요 예를 제가 많이 들어드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속이 더부룩해요. 뭐가 이상해. 자, 불안하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여러분이 안으로 가져가기 위해 안 되겠어. 나 뭔가 이렇게 뛰어야겠어. 이렇게 뛰어요. 그랬더니 뭔가 내려가는 것 같아. 오케이, 1차 방어 성공. 여러분은 앞으로도 뭐가 미시껍고 뭐하면 뛴다. 됐죠? 이런 거예요. 1차 방어 성공하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쟤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예측 가능한 나의 삶의 패턴. 이게 생활 양식이죠. 자, 그러면 1차 방어가 성공하면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1차 방어는 다분히 그래도 건강할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문제는 1차 방어가 실패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럼 방어가 2차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장애라고 그래요. 이때부터는 디스오더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운동해. 그래도 안 돼.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더부룩하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떡하지? 그러면서 1차에 뛰어서도 안 되는 나가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가서 손 넣고 뭐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식증 같이 토하고 이런 식의. 2차 방어는요. 아까 말한 대로 장애로 간다 그랬고요. 2차 방어로 가서 3차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국 공격성이나 반사회성 장애 이거는요.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본인의 문제로 얘기하기에는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고요? 관계적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공격성을, 태생적으로 반사회성을 갖고 태어난 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충분히 귀한 존재로서 자리하지 못한다. 이런 걸 느끼면서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 난 이 사회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반사회성 장애가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볼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이를 낳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다시 뭐라고요? 예, 아랫세대를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아랫세대에게 정말 제대로 된 걸 전달해주는 생산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생산은 애를 낳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릭슨이 뭐라 그래요? 정말 괜찮은 삶을 마무리 지을 때 내가 과연 생산성을 잘 갖고 그들에게 전달할 걸 전달해 줬는가? 여기에서 내가 고립되는가? 아니면 그들과 친화를 갖고 인간적인 존재로서 내가 괜찮은 나로 있는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가요, 아래로. 제가 그랬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법이 없다니까? 그렇다면 아까 가시소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게 만든 위에서의 역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아이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게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괜찮은 무언가를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이 넉넉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이 건강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생활 양식, 사고 패턴, 이거 다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거죠. 자, 그렇다면 반사회성 공격성 이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관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